그러니까 오늘은 민법 1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민법 총칙, 그 중에서 대리, 그 중에서 복대리, 무건대리,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복대리를 살펴보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대리제도입니다. 이 본인의 사적 자치의 한계를 대리인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리인도 또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보면 자신의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이제 복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영민법에서는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복대리인은 이 본인의 또 사적 자체 영역을 확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인권이란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복임행위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성질을 보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의 권한으로,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이제 대리 행위를 보았는데, 이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대리 행위라고 하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대리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암기는 복대자선, 복대가 이제 배에 두르는 주머니나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여기 이제 돈주머니의 의미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대에 이제 뭐 돈으로 자선을 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임 대리 행위 아니다. 이 복은 이제 사람의 성이라고 보고, 선임은 회사에서의 뭐 선배를 선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선임은 지금 대리가 되어야 되는데, 대리가 좀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대리 행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자와 본자가 비슷하니까 암기하시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스스로 선임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복인권, 아까 이 복인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대 내 안에 만자, 만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권은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본인이 사망, 또 이제 복대리니까 뭐 대리인이 사망한다든가, 복대리인이 사망,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된다든가, 복대리인이 파산하면 소멸하고,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이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소멸하니까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의 이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0조를 보면 이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법률 행위는 수권 행위를 말하죠.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의 대리의 성질을 보면은,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이라는 특정 사람을 굉장히 신뢰해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 임의 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임하는 대리인이 아니고 복대리인이 대신 나가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에서는 이 복인권이 상당히 원칙적으로는 제한되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좁게 인정이 되는데, 본인이 성낙이 있거나 또는 뭐 대리인이 아프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법정 대리 제도에서는 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에 의해 보통 강제로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대리 행위 범위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법정 대리인의 많은 책임을 좀 경감해 준다는 의미에서 복대리인 선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1조 보면 임의 대리인이 그 복대리인의 책임을 보면 전조 규정에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 대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아까 임의 대리 제도는 복인권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 대리인의 책임도 작게 경감을 시켜줍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그 책임도 임의 대리인의 책임도 선임 감독 책임만 지도록 제한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본인이 지명이라는 것은 더 이제 아주 예외적인 복대리인 이제 선임 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이 위에 선임 감독보다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임의 대리인은 그 복대리인의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 해임을 이게 아주 게을리한 때만 책임을 지게 이렇게 책임을 굉장히 한정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2조 보면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선임의 자유가 크게 주어지기 때문에 책임도 크게 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책임을 법정 대리인이 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의한 정한 책임이 있다. 역시 이 대리인이 아프다든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책임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 감독 책임만 지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임의 대리에서 성, 사, 선자를 보면 전부 다 자음 시옷이 들어있습니다. 시옷. 그리고 책임에도 보면 선임 감독에서 이 시옷자로 시작한 겁니까? 그래서 시옷 이렇게 암기를 하시거나 본인 성낙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다는 게 책임이 굉장히 작다고 했죠. 그래서 자골 소자로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적기 때문에 선임 감독 책임만 책임도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암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에서 본인이 이제 지명한 경우는 가장 최소한의 그 이제 예외적인 사유라고 이제 볼 때 그 책임도 최소한으로 경감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 해임을 태만히 한 때만 책임진다. 이것도 범위가 아주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칠한 거, 즉 지, 부, 불, 통 이게 전부 다 합쳐서 지부에 불이 나서 지부는 뭐 본사의 지부, 뭐 지사 이걸 말합니다. 지부에 불이 나서 이 통은 이제 물통으로 생각하고 물통을 이제 막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물통을 열심히 날라야 되는데 아주 게을리한 겁니다. 그래서 태만히 한 때만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서는 선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크다로 암기하시고 근데 모든 책임 크다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또 선임 시옷으로 암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은 아주 작은 그 범위인데 선임 감독 책임도 작은 범위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권 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대리 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리 행위를 하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권 대리라는 것은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대리인임을 표시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권 대리는
광의의 무건대리가 있고, 그리고 이 광의의 무건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 협의의 무건대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광의의 무건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건대리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먼저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이 표현대리라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무건대리가 발생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어 가지고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이 있다, 효과가 기속한다를 동그라미로 표시했고, 요 그림에서 제가 무건대리를 표현대리 반쪽, 그 다음에 협의의 무건대리 반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표현대리에는 동그라미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은 이 눈이 동그라미 두 개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건대리를 보면 반대로 이 본인에게 무건대리에 대한 책임이 없고, 따라서 본인에게 그 무건대리 효과가 기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XX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절반 이제 머리 뒤쪽을 제가 협의의 무건대리로 이제 표시를 했고, XX가 두 개인데, 이 협의의 무건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쪽자를 좀벌레 있죠. 좀 먹는 좀벌레. 그래서 머리에 좀벌레가 있어가지고 박박 긁었다고, X자로 긁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 협의의 무건대리에는 X가 두 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먼저 표현대리, 이것은 대리인에게 정상적인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또 있어서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이 이제 선의 무과실인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협의의 무건대리는 광의의 무건대리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무건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무건대리에서 표현대리가 아닌 것이 협의의 무건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대리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표현대리는 우리 민법상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조문과 이 조문 내용과 요 조문 숫자는 좀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대리 쪽에 요 세 가지 조문을 이 얼굴 모습에 비유해서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인데 이 코는 오똑하죠. 그래서 오똑한 코가 이제 굉장히 뭔가 표시를 하는 거하고 얼굴에 표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오자는 이 125조 할 때 오자고 오똑한 코 표시,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125조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126조인데 권한을 거한, 형용사 거하다가 뭐 많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한 이제 고기가 굉장히 큰 고기가 있는데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입이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을 거한 6은 126조의 6이 의미합니다. 거한 6이 넘는 입, 이런 식으로 126조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129조인데 우리 몸에 이 귀에서 턱까지 난 이 수염을 구레나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나룻의 특징은 남자가 계속 면도를 해도, 그렇게 크게 계속 소멸해도 계속 존속해서 나는 게 구레나룻이죠. 그래서 요 이제 대리권 소멸을 이제 대소멸 후로 소멸 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9조를 존속상의 외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존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요 이제 구레나룻 할 때 구자가 129를 의미하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이라든가 효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이므로 소송이 이제 벌어졌을 때 뭐 한 척이 유권대리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이지 유권대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건대리는 대리권만 없을 뿐 대리행위 자체는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위무포대 해가지고 강위에 강이 물 속에 포대 없다. 포대는 이제 뭐 공병대 해병대처럼 이제 포병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포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 포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이 물에 포대 없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명, 나타냄이 있어야 하며 현명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경우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 외관 책임으로서, 즉 또 법정의 외관을 이제 나타나게 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과 그 다음 거래를 한 전득자라든가 또는 본인, 무권대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는 포대 주장은 직접을 직진으로 해서 직진하는 상대방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포대라는 것은 아까 말해서 이제 그 포를 가지고 있는 부대, 포병대의 주장, 캡틴은 직진하는, 똑바로 가는 상대방만이 할 수 있다. 뭐 포라는 특성이 결국에는 뭐 한 곳으로 직진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 상대방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 행위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암기는 포대가 이 포대는 역시 포병대, 포대가 보호하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포병대가 보호해주는 상대방은 이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보호해준다는 이런 의미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는 손해배상 청구 시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대리행위에서 하는 계약의 이행책임 이런 곳에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포병대 상과실은 노벌상자니까 큰 과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큰 과실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대리도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권대리에 속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무권대리라는 규정이 130조부터 134조에 나오는데 이것이 적용되는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규정 135조는 표현대리 성립 시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는 음행위에는 적용되고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 짰다고 어쩌다 따서 우리 무슨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이제 표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기법 등을 적용한 민법전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